이번 시간에는 겨우건, 삼가할 건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인 변, 사람인이죠. 변으로 사용될 때는 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 진흙건이죠. 사람이 진흙 속에서 행진을 한다면, 걷는다면 겨우 걸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겨우 건, 작을 건, 적을 건 되겠습니다. 건소하다, 건소한 차이라는 말 쓰죠. 상갈 건자입니다. 말씀 은이죠. 겨우 건자입니다. 진흙건이죠. 진흙건. 사람 말이 사람이 진흙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조심해서 걸어가겠죠. 진흙탕 길이라면. 그래서 말도 진흙에 가는 것처럼, 진흙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상가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하 신연할 때 건하, 겨우 건자입니다. 여기서 겨우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적다는 의미도 있고 가까스로 그 일을 했다, 겨우 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겨우 건자입니다. 사람인 변의 진흙건입니다. 사람이 진흙 속에 걸음을 걷는다면 겨우 걷겠죠. 잘 못 걷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것은 적은 어떤 진행을 의미하겠죠. 빨리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을 건, 겨우 건 되겠습니다. 건소한 차이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다, 또는 건소한 차이로 행동을 했다.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겨우 건자가 되겠습니다. 건소. 상갈건, 말씀 음의 진흙건이죠. 사람이 진흙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진흙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조심해야 되겠죠. 상가해야 되겠죠. 행동을 상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가할 건, 조심할 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건하, 건소, 건하, 건소. 이번 시간에는 산화울 폭발할 폭, 한자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울 폭이죠. 해일입니다. 또는 날일이죠. 함께 공입니다. 물수죠. 해와 물이 함께 하니까 사나운 광경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해와 물은 상극이죠. 해가 많이 뜨게 되면 물이 증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와 물이 함께 하면 굉장히 사나운 것처럼 보인다. 사나울 폭. 예를 들어서 폭포수가 물이 떨어질 때 보면 햇빛이 있는 날과 없는 날 차이가 많이 나죠. 햇빛이 있는 날은 굉장히 사납게 보입니다. 물 떨어지는 폭포수가요. 그래서 폭력. 그 다음 폭발할 폭입니다. 불화, 산화울 폭. 불을 붙여서 사납게 접근하면 폭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면 폭약이 폭발한다는 얘기죠. 과거에 보면 총 같은 경우 보면 임진왜란 당시에요. 일본에서 조총을 썼죠. 조총. 화약을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사납게 붙이면 폭발한다는 거죠. 폭발할 폭발입니다. 폭발, 폭력, 사나울 폭. 물과 해가 함께 하면 사나워진다. 그래서 폭포수에 보면 해가 쨍쨍할 때는 굉장히 물이 사납게 보이죠. 폭포수가 떨어질 때. 사나울 폭, 폭력, 폭발할 폭, 불화. 불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사납게 폭발한다는 거죠. 화약을 이용해서 폭발하는 장면이죠.
폭발, 폭발, 폭력, 사나울 폭, 폭발할 폭. 한자를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사나울 폭, 음과 훈에 맞게끔 한자를 파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깨트리는 거죠.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분해한다는 얘기죠. 분해해서 조립하게 되면 연상 효과를 일으키면서 학습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 건널도입니다. 건널도. 물수변이죠. 물수는 물수죠. 이 글자가 두 개로 합쳐져 강대에서 도움을 줄 때는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물수변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물수를 쓰게 되면은 수도라고 읽을 수도 있다는 어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써서 삼수변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헤아릴 도죠. 물을 헤아린다는 거죠. 물을 헤아려서 건넨다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건네면 어떻게 됩니까? 급류에 휩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측정해서 건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널도입니다. 건널도. 물을 헤아려서 건넌다는 겁니다. 도하. 물하자죠. 물을 건넨다는 겁니다. 누를황입니다. 서물립입니다. 서물립. 서물립. 그 다음 하나일이죠. 21년 동안 자유롭게 사방팔방 방치하면 들판이 누렇게 변한다는 거죠. 잡초가 왕성합니다. 잡초들은 겨울이 되게 되면 누른빛을 나타내죠. 그래서 21년 동안 자유롭게 방치해 두면 겨울에는 사방팔방 누렇게 색을 띈다. 해서 누를 황자가 되겠습니다. 황사현상이죠. 모래사자입니다. 돌이 작게 부서지면 모래가 되죠. 돌서, 적을소, 돌이 잔잔하게 부서지면 모래가 됩니다. 이건 모래사자입니다. 모래사자가 되죠. 을을 황입니다. 건널도, 물수, 변, 헤아릴 도자죠. 물은 헤아려서 수면 깊이를 헤아려서 짐작해서 건넨다는 거죠. 그래서 건널도가 되겠습니다. 도하. 누를황은 서물립입니다. 서물립. 요 한자가 서물립입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21일 동안 자유롭게 방치하면 사방팔방 들판이 온갖 잡초로 뒤덮인다. 겨울이면 누런 색깔을 띈다. 말라서 그렇죠. 누를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21년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열십이 두 개죠. 열십이. 그러니까 서물이죠. 1이죠. 21년 동안. 그러면 하나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땅을 의미합니다. 두이는 아랫부분은 땅을 의미하고 하늘은 윗부분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한일자가 아랫부분에 쓰이면 땅, 위쪽에 쓰이면 하늘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땅이겠죠. 21년 동안 땅 아래에 땅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사방팔방 누른색을 띠게 된다. 황야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누를 황이 되겠습니다.